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죠. 심평 교수가 윤의 예언자적 점지 받은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과거에 같이 찍은 사진이죠. 선거운동할 때 말이죠. 이때는 이제 경선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때 찍은 사진 하나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닙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이 만남 가지고 참 심평은 멘토라고 또 불리고 또 그랬습니다만은 이 만남에는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가 있죠. 하여튼간에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윤표창가를 불렀다. 약간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심평 교수가 윤표창가를 많이 부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이 점지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용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심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윤이 점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건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윤의 가치, 윤의 어떤 그 정치 이념, 이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국민의 심판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심 변호사는 말이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팬덤을 형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사모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군요. 결국은 팬덤을 얘기하는군요. 팬덤. 이 얘기는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팬덤을 형성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가장 유명한 팬덤 정치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 전에는 노무현이 약간의 팬덤이 있었던 겁니다. 노사모라고 하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팬덤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상당한 팬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심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모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내건 이념, 가령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또 친중이 아닌 친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진로 설정에 대한 동조화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윤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윤이 내건 이념을 지지한다. 윤도 지지하지만 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윤이 추구하는 친미주의, 윤이 추구하는 친미국, 친일본, 친유럽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다. 특히 2030에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것이 맞죠. 윤이 추구하는 청년 미래주의, 청년의 미래,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죠. 윤이 추구하는 반포퓰리즘, 그런 거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념적 팬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이 팬덤을 그대로 업고 가는 사람, 윤에 대한 팬덤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 예측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동조,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지지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더 널리 퍼질 수 있고 더 견고할 수 있고 더 지속적일 수 있죠. 만약에 사람에 대한 지지라면 그 사람이 어떤 직을 물어났을 때, 내지는 그 사람이 상황이 달라졌을 때 생각보다 빨리 거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 윤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 매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뭐 풍채나 그 사람이 뭐 연설이나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념, 그 사람의 행동주의, 그 사람이 자신의 정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이런 것들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윤은 또 다른 팬덤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팬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른 팬덤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건 노무현이 갖고 있던 가치 그 팬덤 형상과 약간은 비슷해요. 하지만 노무현도 이 가치 팬덤적 측면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어떤 그 노무현의 수수함, 노무현의 어떤 인간다움 이런 거에 끌렸던 점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가치 플러스 인간 이 두 가지의 팬덤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가치 팬덤이라는 점에서 노무현하고도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팬덤은 오히려 더 강력한 팬덤이고 또 지속적인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더블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여론조사로 봐도 윤석열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 정국에서의 것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30% 후반대 또는 40%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 그렇죠? 신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된다면 이길 수 있겠나? 라는 질문엔 여하튼 간에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8명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민이 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 변호사는 말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열거하면서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지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가장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배신의 정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단순히 싫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한에 가까운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원한을 형성한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후보가 있지만 그 후보가 자신이 가진 어떤 팬덤, 자신의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낙점이 없이는, 점지가 없이는 그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통령 될 수 없다라고 심평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그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 지금 말이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본격적인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본선이 시작되면 좀 상황이 변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윤의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강한 팬덤을 갖고 있고 그런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오히려 윤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윤이 이제 결국은 대선에 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그거는 윤의 예언자적 점지를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말이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신 변호사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신 변호사가 또 YTN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이제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말이죠. 지금 신 변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지금 또 정치 평론가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하죠. 윤의 예언자적 점지를 받는 사람이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